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헤어진 그 사람이 여러분과의 재회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지, 여러분을 떠올리면 그리워하는지, 여러분 때문에 아파하는지, 후회하는지,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이별 직후부터 지금까지의 감정은 어떤지, 네,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번호는 1번부터 4번까지고요. 원하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각 번호별 카드를 한 장씩 먼저 뽑았어요. 카드 뒷면을 보시고요.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잠시 후 번호가 나타날 거니까 네, 그 번호를 들어주세요. (1번) 뽑으신 분들의 카드를 볼게요. 2번, 3번, 4번 카드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1번부터 굉장히 카드가 세거든요. 굉장히 안 좋고 느낌이 두 분의 이별 안에서요. 좀 이성적인 문제들, 배신, 뭐 거짓말, 속임수, 삼각관계, 뭐 바람, 환승, 뭐 이런 좀 최악의 이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이별로 인해서 좀 꽤나 큰 좀 스트레스,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고 아직도 이때를 생각하면 좀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화가 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도 이러한 이별이 됐다는 걸, 그리고 본인이 잘못을 했다는 걸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자신이 그렇게 저지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자신이 나타나지는 못할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뻔뻔한 듯 느껴지고 있어요. 뭐 당시에 나는 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나는 그렇게까지 밖에 할 수가 없었어. 내가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너가 나를 방치한 너 책임도 있지 않아? 뭐 이런 마인드도 솔직히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런 이상한 마인드도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나쁘게 해서 우리가 헤어지게 됐지만 너 솔직히 나 아직 좋아하지 않을까? 너 솔직히 나 그리워하지 않을까? 너 내 연락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연락을 하면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자신이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감히 자신이 어떻게 연락을 하거나 행동을 취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현재는 과거에 좀 두 분이 좋던 시절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지금 시기를 좀 보내고 있기는 할 거예요. 이렇게 여자를 소중히 안고 있는 이 남자의 모습처럼요. 우리 행복했는데, 그때 내가 너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내 잘못으로 헤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내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 하지만 그래도 널 잃은 건 너무 슬프다.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생각이 네, 지금 현재 이 사람의 머리에 꽉 차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본인의 현생을 열심히 살고 막 즐기다가도 혹은 뭐 새로운 여자, 새로운 남자 만나서 와 새로운 남자 최고야, 새로운 여자 최고야 막 이렇게 왁자지껄 그렇게 떠드는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요. 갑자기 음악이 나와요. 어디선가 뭐 음악이 들리는데 두 분이서 데이트할 때 자주 들었던 음악이 나오면 혼자 울컥하는 거예요. 아 그때 좋았지.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하고 그 시절로 혼자 돌아가서 혼자 고통스러워 할 거라는 거죠. 이 사람 여러분에게 굉장히 질 나쁜 행동을 하고 이별로 가게 했지만 돌아서서 굉장히 많이 좀 후회하고 아파했어요. 많이 울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나름 많이 괴로워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여러분과 헤어진 이후에 다른 이성과 뭐 사귀거나 데이트하거나 그랬다면 뭐 밥을 먹더라도 어, 걔는 매운맛 좋아했는데 매운맛 위주로 시켰는데 이 상대는 달달한 것만 좋아하네? 뭐 그냥 진짜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도 자꾸 여러분들이 쿡쿡 치고 들어올 거예요. 네. 정말로 사소한 걸로 알게 모르게. 네. 하지만 겉으로요. 절대 그 티를 절대 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물어요. 너 그때 헤어진 그 멍멍이 생각나니? 뭐 어때? 물으면 냉정한 척, 다 잊은 척. 뭐 과거인데 뭐 어쩌겠어. 뭐 이렇게 혼자 다 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네, 그렇게 할 거지만 속은 아주 썩어 문드러질 거예요. 여러분과 이별 안에 그냥 완전히 갇혔어요. 이게 제가 처음에도 말했듯 이 배경이요. 이별 배경이요. 뭐 배신, 거짓말, 이성 문제, 삼자 문제 이런 걸로 뜨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이거라기보다는 내가 그때 안 걸렸다면
우리가 아직 만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랬다면 우리는 아직 잘 만나고 있겠지. 아니면 너가 그때 그냥 넘어가 줬다면 뭐 이런 좀 형편없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후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절대 자기가 후회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속여요. 분명 뼈를 깎는 후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을 잃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울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후회하고 있지 않다라고 스스로를 부인을 해요. 네, 애써 냉정한 척, 담담한 척, 잘 사는 척, 새로운 사람과 잘 지내는 척. 하지만 속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회한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 자신이 자기한테 지는 것 같고 자기 판단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그래서 스스로 좀 합리화를 치는 거죠. 나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 책임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그립고 후회스럽고 아주 네. 키워드 자체가 일단 카오스예요. 카오스. 네, 불길 속에서 아주 날뛰는 네, 말이죠. 네, 겉으로는 냉정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굴지만 네, 속은 아주 난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 처음에는요. 이 이별이 좋았을 거예요. 더 이상 구속도 없고 내 마음대로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과 만나면서 여러분이 사랑해 줌으로써 채워진 그 자존감으로 다른 이성들도 여러분만큼 자신을 그만큼 사랑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으로 처음에는 굉장한 자유로움을 느꼈고 네, 좀 근거 없는 용기도 넘쳐났을 거예요. 네, 이 이별이요. 정말로 새로운 삼자에 의한 그런 배신에 의한 이별이었다면 처음에야 이 새로운 상대가 너무 좋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연애고 싸움도 없고 마냥 좋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 이건 아니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누굴 만나도 여러분이 최고인 거죠. 네, 여러분과 이별 후에요. 고삐 뿔린 말처럼 그냥 멋대로 좀 근거 없는 자신감과 용기로 지냈지만 그 누구도 여러분만큼 그 누구도 자신을 채우지 못하니까 네, 많이 힘들어 했을 거예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네. 하지만 또 이별 후에 오는 그 자유로움도 즐기고 싶고 하지만 여러분은 또 그립고 아주 자기 나름 인생 최대의 고민이다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는 자신에게 진실된 사랑을 주었던 여러분을 점점 원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이별 후에 그 가벼운 관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소중함, 그 진가를 더더욱 깨닫게 되고 여러분이라는 감옥에 네, 결국엔 이 사람을 그냥 갇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본인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을 아직 좋아한다고 해도 자신을 쉽게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수록 더 이 사람 저 사람 더 일부러 만날 거고 네, 현재 그리고 좀 깊은 단계로 진전이 되어가는 이성이 있다고 해도 또 다른 이성을 계속 만날 거예요. 좀 이것조차 좀 자기 위주의 어떤 합리화 같은데요. 너는 내가 저지른 이런 큰 이별의 잘못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넘어가줄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잊고자 뭐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더 그렇게 막 만나는 거야.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뭐 너를 내가 잊겠지. 뭐 이렇게 웃길 생각을 할 거예요. 무슨 합리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의 결론은 그래도 내 인생의 최대의 사랑은 너였어. 이렇게 결론을 내릴 거라는 거죠. 좀 웃기죠? 혼자 많이 미워할 것 같아요. 우리 좋던 추억들 행복했잖아. 응? 내가 너에게 최악을 줬지만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으로 너가 나를 좋게 좀 미화해주고 그렇게 소중하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라는 괴상한 희망사항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긴 했지만 내가 나로서 내가 인간으로 정말 정상적이고 반듯한 인간으로 살던 시기는 너가 내 곁에 있던 그 나날들이야. 그 나날들은 내가 잊지 않을게. 너가 내 곁에 있던 그 순간들은 최고의 빛나던 순간이었어. 이렇게 혼자서 미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이 상대방에 대해 아직 안 좋은 감정이 그대로고 이 사람 힘들고 벌받기를 바란다면 네,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 현재 지금 벌받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 만나도 여러분만한 사람 못 만날 거고 새로운 상대가 큰 사랑을 준다고 해도 계속 여러분과 비교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는 다시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또 다른 가정을 할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잘못을 안 걸려서 우리가 안 헤어졌다면 우리는 결혼했을까, 어디서 살까, 행복할까,
네. 이 사람에게 여러분만이요, 좀 진지하게 큰 미래를 내다보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런 관계로 가길 바랬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 될 거예요. 네. 음. 여러분 이후로 만나는 그 누구도 깊은 마음을 이 사람은 주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네. 여러분은 일단 이 사람과, 이런 사람과 헤어지게 된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사람 그냥 깔끔하게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힘드시다면 그 힘든 감정을 뭐 충분히, 네, 그렇게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시고 극복하셔가지고요. 정말 좋은, 여러분만큼 좋은 사람 만나셔가지고 행복한 인생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굉장히 힘들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네, 사람을 보는 눈이 더 굉장히 길러지는 거죠. 그만큼 현명해지니까 더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이 생기신 거니까, 네, 그만큼 더 좋은 사람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뽑으신 분들의 카드를 볼게요. 일단 두 분은요, 헤어지는 과정에서 좀 많은 다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서로 좀 모진 말도 많이 던지고 마음에 없는 나쁜 말을 뱉고 서로의 바닥까지 좀 드러내면서 서로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요, 상대방이 여러분과 한참 좋고 사랑할 때 나타나지 않았던 어떤 다른 면들이 많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모습에 적잖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것도 같고, 아마 두 분의 관계를 굳이 갑과 을을 정하자면, 상대방은 자신이 약간 갑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대놓고 갑질을 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아이가 엄마한테 막 이렇게 응석을 부리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듯 자신의 의견을 휘두르고 막 그렇게 막 칭얼거리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사랑으로요, 많이 참아주시고 봐주셨을 것 같아요. 이 상대는 그때 여러분의 어떤 상냥함, 다정함, 그 사랑을요, 너무 당연시해서 그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는 사랑이 얼마나 자신을 성장시켜줬던 그런 소중하고 따뜻한 진실된 사랑이었는지를, 네, 헤어지고 난 후에 깨닫게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단 자신이 여러분과 만날 때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여러분을 힘들게 했었는지 본인도 잘 알아요. 네, 당시에도 잘 알았어요.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이 이별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잘된 이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자신 같은 사람 말고요,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아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지기 바라는 마음 자체는요, 솔직히 진심인 것 같거든요. 네, 자신과 여러분이 함께 할수록 연애 초에 좀 반짝반짝 빛나던 여러분이 좀 빛을 잃어가는 것 같고, 자신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걸 좀 보는 게 자기 입장에서도 좀 싫었는데, 여러분을 더 빛내줄, 자기보다 더 좋은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이 좀 다시 반짝반짝 빛이 나길 바라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마음은, 네, 진심이에요. 거짓은 아닌데, 여러분이 정말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바라는 그 마음은 진심이지만, 그래도, 네,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길 바라는 마음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별 직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게 나타나고 있네요. 여러분은요, 감히 자신이 갖기에는 너무 자신에게 아깝고 귀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이별 후에 그 어떤 이성을 별로 솔직히 만나려고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만났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만 하다 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굴 만나도, 네, 여러분만큼의 그런 사랑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살면서요, 앞으로 짊어져야 할 어떤 업보가 된 것 같아요. 네, 이 기둥에 묶여있는 이 사람의 앞에는요, 네, 드넓은 자연이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네, 멋진 이렇게 자연이 펼쳐져 있지만 이것을 보기만 할 뿐 여기서 벗어난 의지는 없어요. 네, 의지가 전혀 없고 이 기둥에 그냥 계속 묶여있고 싶어 해요. 누굴 만나도 계속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여러분 안에 갇혀서 괴로울 거라는 거죠. 네, 이건 이 상대가요,
미래에 다른 사람과 결혼까지 간다고 해도 이 상대를 계속 괴롭힐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상대와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여러분과 결혼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너와 나는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을까? 더 심하게 싸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하얀 여성과 손주를 아는 이 모습 뒤에는요,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가 있거든요. 네, 이 거북이처럼 우리는 너의 그 특유의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하고 안정된 미래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내 곁에는 다른 사람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해서도 여러분은 이 상대에게 계속 그렇게 어떤 과거의 유령 같은 그렇게 그림자가 돼서 이 상대를 좀 힘들게 할 거라는 거죠. 이 상대와 만날 때요, 이 상대로부터 받은 상처들, 뭐 이별 과정에서 받았던 고통들, 그것이 여전히 여러분을 아프게 해서요, 이 사람도 나만큼 힘들었을까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 상대는요, 여러분과 이별을 한 직후부터,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랑을 더 깊게 하게 될지라도 여러분이라는 그 기억의 잔재는요, 이 사람이 영원히 깊숙이 박혀서 이 사람을 힘들게 할 거니까, 여러분이 이 상대로부터 받았던 어떤 상처들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작은 보상이나 좀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상대의 앞으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어떤 다른 변화를 봐도요, 여전히 여러분을 계속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오래오래 아파할 게 나타나고 있어요. 헤어진 직후쯤에는요, 여러분과 이별에 자신도 받았던 상처들이 그래도 있었을 테니까 그 감정을 잊기 위해서 좀 자유롭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이성을 만났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누군가를 만날수록 더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갈 거고 미안함도 커져갈 거고, 그래서 내린 결론은 나 평생 이 사람만큼은 내가 잊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 사람만큼은 내가 가슴에 묻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평생 마음에 여러분이라는 마음의 방을 하나를 품고 살 거예요. 언젠간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그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날이 올지라도 여러분이란 방은 그대로 거기에 놔두고 가끔씩 꺼내보면서 아파할 거라는 거죠. 솔직히 현재 여러분에게요, 다시 연락을 하고 다시 나와 너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굉장히 커요. 여러분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고, 하지만 마음은 이렇지만요, 실제로 솔직히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을 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요, 자신을 잊고 여러분의 어떤 삶에서 더 좋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줬던 그 상처들 극복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는 평온한 사람을 괜히 내가 건드려가지고 다시 그 감정을 다치게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일상을 망가뜨리지 않으려는 자기 나름의 배려를 나름 하려고 하는 건데, 좀 웃기죠. 만날 때, 두 분이 함께 할 때 이렇게 여러분의 감정을 조금 더 헤아려주고 배려해줬으면 좋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 분과 여러분 두 분의 연애였고요. 거기까지가 두 분의 인연이었던 거였죠. 헤어지고 이 상대는 그렇게 좀 뼈를 깎는 후회를 한다고 한들 거기까지였던 인연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 사람은 여기서 이대로 끝을 맺고 각자 갈 길을 가는 게 서로에게 있어서 더 나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재회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재회로의 그 길을 바라지는 않아요. 앞으로 시간이 더 흘러서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쓸쓸하게 이 돌담 위에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새가 보이죠? 여러분이란 돌담을요, 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담 위에서 지켜보면서 홀로 이 쓸쓸함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듯 자신의 업보라고, 나는 힘들게 너를 그리워하면서 살 테니까 너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도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상대는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성의 시선으로 이 상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랑 방이 있는 이 상대이기 때문에 쉽게 좀 다가가기 어렵고 속도 모르겠고
이 상대와 만나는 어떤 다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 선을 그어서 이 사람이 자신에게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좀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이별 후 어느 정도 좀 성격도 변했고 약간 철벽치는 그런 타입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모든 건 여러분과의 이별 후유증이고 여러분이 이 상대에게 받았던 좀 상처들이 아직 존재한다면 네, 이 사람 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 만약 혹시라도요 여러분 이 사람 나 있고 좀 자유롭게 막 룰루랄라 잘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절대 아니니까요. 네, 여러분 평생 못 잊으시니까 여러분은 네, 다른 곳에서 더 큰 행복을 찾아가지고 그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카드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여러분을 그리워하지만 제외 의지는 없는 걸로 나타나니까 네, 여러분은 더 큰 행복을 더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뽑으신 분들의 카드를 볼게요. 일단 재회에 대한 것을 먼저 보자면 상대방 분이요. 재회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큰 걸로 전반적으로 카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상대방의 생각을 보자면요. 처음엔 뭐 이별 직후에는 두 분의 이별이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성장하기 위해서 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이 이 이별을 대하는 생각과 별개로 이 상대는 그때 그랬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장거리의 문제 같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뭐 서울 부산 장거리 뭐 혹은 한쪽에 해외 거주 뭐 이렇게 자주 보지 못하는 것들로 인한 어떤 트러블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사는 누군가를 만나는 게 서로를 위해서 더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의 이별이 서로에게 더 좋을 거다. 네, 이런 거죠. 뭐 다른 예로는 한쪽이 학생이면 뭐 한쪽은 직장인 뭐 이런 사회적 신분의 차이라던가 연애 가치관의 차이, 뭐 남사친 여사친에 대한 가치관 등등 어떤 좀 현실적인 것들에서 서로가 맞지 않고 좀 극복이 자기 나름 좀 힘들었어서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거다라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이별 직후에는 그렇게 생각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요. 근데 당시에는 이 상대방이요. 우리가 서로 너무 맞지 않다 여겼던 그 모든 것들조차 너무너무 그립고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 지금 너무너무 강해요. 네, 여러분에 대한 그림이 너무 강하고 당장이라도요 좀 재회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헤어졌던 시간들로 인해서요 더더욱 여러분에 대한 그 소중함 그걸 더 깨달았을 거고요. 헤어지고 다른 이성을 새로 알아갔다고 하더라도 너만한 사람은 없더라. 뭐 이걸 더 크게 깨달은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상대방의 머릿속에는요 어떻게 하면 재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다시 예전처럼 서로 믿고 우리가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온갖 생각들로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과 정말로 진지하게 깊은 관계로 그렇게 들어가거나 그럴 정도의 다른 여유가 없어요. 만약 지금 다른 이성이 이 상대의 곁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대에게는 좀 실례겠지만 여러분을 다시 찾을 생각만 하는 중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만약 현재 누군가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하고 있다면 그 새로운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네, 좀 최악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네. 그런데 누가 곁에 있다고 해도요. 이 사람, 그 새로운 사람 관심 없어요. 마음에 안 차요. 여러분을 다시 자신의 곁에 두고 싶고, 되찾고 싶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 보여요. 제가 처음에 말했듯 좀 어떤 서로 가치관의 차이들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헤어지게 된 거라면 이 사람 좀 진심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뭐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나. 내가 연락했을 때 여러분 곁에 다른 이성이 있으면 그때는 나 어떡하지? 나 있고 이미 잘 살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시 되돌릴 수 있지? 뭐 이런 많은 고민을 할 거고요. 일단 여기 공포라고 쓰여 있거든요. 네, 공포라고 쓰여 있는데 좀 거절에 대한 공포가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자신이 나름 어떻게 여러분과 닿고 싶어서 노력을 해서 재회 시도를 했을 때
여러분 곁에 다른 이성이 있거나 여러분이 자신을 거절했을 때, 네, 그것에 대해 겁을 내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좀 공포가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이별로 가기까지요, 솔직히 자신만의 잘못으로 혹은 여러분만의 잘못으로 두 분의 관계가 끝난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맞지 않았고 서로가 공평하게 상처를 준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신을 향한 어떤 재회의 마음이라던가 그런 걸 본인이 느껴야지만 이 상대는 재회로부터의 어떤 용기를 여러분에게 낼 것 같거든요. 네, 즉 한마디로 여러분으로부터요. 어떤 재회를 원하는 어떤 시그널을 느껴야 이 상대가 여러분에게 재회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좀 성향이요, 좀 뭔가 어떤 것이든 좀 재는 사람인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좀 계산적인 성향도 느껴지거든요. 뭐 이런 거죠. 내가 일을 해주면 너도 일을 해줘야지. 내가 일을 해주지만 너는 팔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아니에요. 굉장히 공평한 걸 원해요. 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번엔 내가 져줬으니까 다음에는 너가 무조건 져줘야 돼. 네, 이런 생각이고 아마 이런 요구를 대놓고 했을 것도 같고 뭐 앞에서 예를 들었던 장거리였다면 이번에 내가 찾아갔으니까 다음에는 너가 데이트 비용을 다 내는 게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산적인 성향이 없지 않아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게요, 그 안에서 어떤 좀 이기적이어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저 좀 공평한 계산적인 그런 성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서요, 좀 일방적인 그런 희생을 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내가 준 만큼 너가 주듯 내가 주면 나도 너에게 그만큼을 줄 거야. 굉장히 공평한 반반을 그렇게 원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기에 이러한 사고방식의 누군가와 연애를 하게 된다면요. 그 둘은 정말 잘 맞는 연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둘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네. 여러분이 이 사람처럼요. 내가 오를 주면 너도 나한테 오를 줘. 너가 오를 주면 나도 너에게 오를 줄게. 이렇게 딱딱 지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내가 이만큼 여유가 있어가지고 너에게 이만큼을 주지만 너는 여유가 작다면 그만큼만 줘도 나는 괜찮아. 뭐 여러분은 이런 타입이셨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거죠. 너가 이만큼을 주면 자기 형편이 안 좋아도 이만큼을 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 부분에서 좀 트러블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 대한 재회의 마음이 좀 강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다 맞춰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단 거예요. 만약에 다시 재회를 하고 재결합을 하게 된 후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나 지금 생각으로는 여러분과 재회가 너무 간절해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내가 다 맞춰주고 너의 생각을 내가 다 이해해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재회만 한다면요. 네, 이 카드 키워드도 이해예요. 이해. 이렇게 나는 크게 손을 이렇게 뻗치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포용해줄게. 그냥 나에게 안겨. 나 다 이해해줄게. 난 너만 내 곁에 있으면 돼. 뭐 이런 마음이 느껴지고 있어요. 하지만 공포 카드가 나왔던 것처럼 자신이 재회의 손길을 뻗쳤을 때 여러분이 거절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공포? 네, 다른 이성과 더 행복하게 지내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재회를 행동으로 실행하기는 지금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만약에요. 이 상대와 재회를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재회에 대한 시그널을 흘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SNS에 둘이 함께 하던 순간들이요. 뭐 함께 여행 갔던 여행지 사진, 뭐 그 사람이 즐겨 듣던 음악 이런 걸 올리거나 네, 이런 식으로 좀 은근히 티를 내시는 정도의 시그널을 보내면 이 상대는 어떤 재회의 어떤 액션을 어느 정도 취할 것 같거든요. 이 상대는요, 여러분과 자신은 잘 뭐 안 맞거나 아팠던 그런 부분들을 싹 빼면 정말로 우리는 좋은 연인 사이였고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잘 자라서 이렇게 뿌리가 깊게 뻗친 이 나무처럼 견고한 관계로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헤어지고 나서 더 크게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주는 좋은 사이였는지 현재 그걸 깨닫고 있고 여러분을 되찾고
받고 싶어서 안달난 상황으로 나타나니까 네,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신다면 어떤 네, 시그널을 흘려 보내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막 다가오는 네, 이렇게 떡밥에 물고기가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그림인데 네, 떡밥을 뿌리세요. 그렇게 쫙 뿌리세요. 나 아직 너 못 잊은 것 같아. 너 제외하고 싶어? 그러면 뭐 해보던가 뭐 이런 어떤 시그널을 네, 그렇게 흘려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이 이별에 미련이 없고 아, 나 얘 지긋지긋해.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대로 즐겁게 지내시면 좋겠어요. 네, 이 상태는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여러분을 보면서 애가 타고 마음이 타들어가고 네, 힘든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될 거니까요. 네, 안 좋은 감정이 이 상대에게 남아있다면 나름 그것도 뭐 복수가 될 수 있겠죠? 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네, 어떤 방향이 되든 행복한 선택이 그렇게 이어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4번 뽑으신 분들의 카드를 볼게요. 이 이별이요. 여러분에게는 좀 꽤나 힘든 이별이었던 것 같아요. 아픔이 느껴지고 있고요. 아마 이 사람 좀 이별 직후에는 바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급하게 떠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 되돌릴 수 없는 거짓말, 배신, 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이 상대가 일으켰고 수습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대는 아마 어느 정도 회피성 성향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걸 또 해결하기에는 이 회피성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피하려고 좀 회피성 이별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에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여러분이 싫어져서 이 이별로 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헤어진 순간에도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도 여러분에 대한 애정은 솔직히 남아있어요. 이 조언 카드를 먼저 보자면요. 시작과 끝이 쓰여져 있거든요. 네. 그러나 책장이 닫혀 있지 않아요. 끝인데도. 네. 둘의 이별로 인해서 일단 관계가 끝이 나긴 했지만 결론이 나긴 했지만 그 끝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끝이 났으나 끝을 못 내고 있어요.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마음이 식어서 자기 입장에서는 마음이 식어서 이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의 연애가 이 사람에게는 좀 아쉬운 좀 미련 넘치는 그런 연애가 되어버린 거죠. 거짓말이 들켜서 새로운 이성 만나는 걸 뭐 들켜서 뭐 이런 식으로 좀뭐 배신을 해서 이런 식의 좀 안 좋은 사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여러분에 대한 어떤 애정과 별개로 이 사람은 도망친 거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요. 그리고 자기 나름 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내가 이렇게 해야 그게 너에게도 좋은 거야. 내가 너에게서 이렇게 그냥 도망침으로 인해서 너가 덜 상처받겠지? 뭐 이런 혼자만의 좀 합리화를 치면서 두 분의 이별에 있어서 보인 자신의 어떤 비겁함을 좀 합리화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비겁해서 저지르고 도망간 건데 네, 널 위해서 내가 떠난 거야. 뭐 이렇게 상대를 위하는 척, 상대 탓인 척 한 거죠. 근데 아마 만나는 동안에도요, 이 상대의 이런 면이 좀 자주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 상대 만나시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뭐 내로남불, 뭐 역지사지, 뭐 주객전도 뭐 이런 거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상대가 화내면 네, 화내는 상대를 탓하면서 내가 잘못한 거 맞지만 화내는 너가 잘못이야. 뭐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일 것도 같고 너가 이렇게 화내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 안 만났어 너. 뭐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 화법도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어느 정도 이기적이고 좀 배려심이 없는 좀 전형적인 좀 사회성이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좀 자신의 상처만 중요한 그런 사람인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좀 본인의 상처, 뭐 평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처는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할 때 자신의 에너지가 쓰이는 게 힘드니까. 아, 나도 힘들어. 나도 피해자야. 네, 이런 식의 이별을 한 것 같은데, 네, 좀 최악인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이성을 바로 만나려고 했을 거고, 여러분을 잊기 위해서요, 이리저리 굉장히 바쁘게 지내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헤어짐을 선택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에 대한 어떤 미련, 아쉬움이 아주 막 넘쳐났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여러분을 잊자고, 여기저기 막 놀러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놓고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자신을 다 잊고 다른 이성과 행복하게 잘 지내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좀 웃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SNS를 뭐 이렇게 염탐하거나 주변에 겹치는 지인에게 몰래 몰래 여러분의 소식을 막 캐내려고 했을 것 같아요. 되게 웃기죠? 네. 만약에 여러분이요, 다른 이성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SNS를 통해서 보던가 뭐 소식으로 접해 들었다면 자기 혼자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거봐, 너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이러고 놀잖아. 뭐 이런 거죠. 이것 또한 엄청난 좀 내로남불 성향인 걸로 나타났네요. 어, 아마 이 상대 주변에 현재 알고 지내는 이성들, 뭐 썸남, 썸녀 혹은 사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이성이 있기는 할 거예요. 이 사람은 늘 주변에 어떤 이성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좀 이기적이고 회피성 성향이면서도 혼자 있는 걸 좀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누굴 만나도 여러분이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식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별이었으니까요. 네. 모든 것들을요, 새로 만나고 알고 지내게 되는 이성을 여러분과 비교할 거예요. 뭐 하다못해 카톡 이모티콘 하나에도 뭐 우리 몽몽이는 이럴 때 나 힘내라고 귀여운 이모티콘 보내주고 예쁜 말 보내면서 나 뭐 으쌰으쌰 해줬는데 이 사람은 좀 딱딱하고 그만큼 예쁜 말도 안 해주네? 아 별로야. 이럴 때 그때 그 몽몽이가 내 곁에 있었으면 내가 정말 힘이 났을 텐데. 뭐 이렇게 일상의 별거 아닌 순간순간 여러분을 떠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 추억을 혼자 미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이 조언 카드에서 시작과 끝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이 책처럼요. 우리의 추억을 다시 써내려 가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금 너와 함께 이 추억의 책장을 써내려 가고 싶어 하고 혼자 미화하는 중으로 또 나타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에게 자신이 좀 저지른 짓을 자신이 잘 알기는 알아요.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그 좀 특유의 천성적인 그 회피성 특성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이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연락을 하지도 못하는 거죠. 네. 다가가고 연락을 취하게 된다면 당시 이별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결을 하려는 행동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좀 지독한 책임감이 없는 회피성 사람은 그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 좀 눈치만 이렇게 볼 거고, 먼저 여러분이 연락하기를 기다리고도 있을 거고, 계속 여러분을 염탐하고 지켜볼 거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하는 좀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늘 누군가 다른 이성들을 곁에 두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타고난 이런 회피성 성향의 좀 이기적인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서 이 사람 곁에 남아줄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얼마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 여러분이었고요. 이런 못난 자신에게 정말 진실된 그런 사랑을 주었던 여러분과의 이별을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먼저 절대 다가올 용기는 없는 거죠. 늘 고민만 하면서 새로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여러분을 계속 비교하고 여러분을 염탐하고 그렇게 지켜보기만 할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갔다면 우리가 함께 심은 예쁜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달렸겠지? 하고 계속 그냥 아쉬움만 계속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신이 감히 다가가지 못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늘 발만 담그고 진실된 사랑도 못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솔직히 좀 군중 속 고독인 그런 인생 같은데 자신이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면 자기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다 떠나 니들 다 별로야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에 대한 카드는 채찍 카드가 나왔거든요. 네, 채찍. 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좀 글러먹었어요. 앞으로도 솔직히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요 정서적으로 가까워진 상대를 늘 힘들게 만들 사람인 것 같거든요. 뭐 과거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했던 경험이나 어떤 과거에 불행했던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도 같은데 그것을 좀 극복하기보다는 늘 곁에 여러 이성들을 두고 그 이성으로부터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가 자신의 그 못난 모습이 드러나고 상처를 그 상대에게 주면 해결할 그릇이 안 되니까 그냥 회피성으로 도망치는 거죠. 나도 피해자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 상대와 헤어지게 된 걸 정말로 여러분이 겪은 일 중에서 정말 좋은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과 만남에 있어서 그리고 이별에 있어서 큰 상처가 아직 남아 계시다면 네.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비교하고 진정한 사랑도 못하고 이렇게 살 거니까 여러분은 그냥 네, 행복하게 여러분만큼 더 훌륭한, 더 멋진, 좋은 사람과 함께 행복한 연애를 하시면 괜찮아요. 네, 이 상대와 다음에 연애하게 될 그 사람이 있다면 빨리 도망쳐 그런 마음만 그냥 가져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역지사지도 불가능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두시면 괜찮아요. 네. 이런 사람은 못난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네, 여러분만큼 밝은 네,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로 좋은 사람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